2025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 보안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70만 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전체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 보상을 미끼로 한 사칭 문자가 전국에서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스미싱 문자, 검찰과 금융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2026년에 하시는 모든 일에 대박이 터질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사이버 범죄의 물결 앞에서 대한민국의 보안 시스템은 단 하루 만에 전국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유럽의 보안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던 바로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1월 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됐죠. 문제는 이 정보들이 이미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출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전국의 휴대전화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라는 제목의 문자였죠. 놀라운 건 이 문자에 실제로 수신자의 이름과 계좌 일부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진짜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기 문자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 주부 김모 씨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쿠팡 정보 유출로 85만 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었죠. 김 씨는 실제로 쿠팡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죠.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의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치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죠.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식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자들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 방식에 쿠팡 유출 사태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더하는 방식이었죠. 피해자가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완전히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앱을 열어 계좌이체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죠.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더욱 교묘한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전화였죠.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곧 동결됩니다. 검찰 지시에 따라 안전계좌로 옮기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패턴이지만 쿠팡 유출 사태와 결합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상태였죠.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상담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 보상 절차를 텔레그램으로 안내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보보안 분야에서 30년째 일하는 기술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저녁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에는 비상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영문 약자로 키사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입니다. 2014년부터 운영해온 시타스라는 시스템이 있죠. 시타스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과 공유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의 보안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겁니다. 시타스 시스템에는 현재 4,488개의 기업과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안기업,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업체, 호스팅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위협 정보를 공유하죠. 어느 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발견되면 즉시 모든 회원사의 정보가 전파되는 시스템입니다. 키사의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합니다. 매일 수억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패턴을 찾아내죠. 예를 들어 특정 형태의 문자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발송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문자 내용의 특징, 발신번호의 패턴, 링크 주소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쿠팡 유출 사태가 발표된 직후 키사의 시타스 시스템은 즉각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일한 패턴의 스미싱 문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피해 보상, 환불, 피해 사실 조회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키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 공지를 발령했습니다. 보호나라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의 경보를 띄웠죠. 피해 보상이나 환불을 사칭한 문자는 100% 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통신사 3사와 협력해서 의심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U+의 네트워크에서 스미싱 발신 번호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 쿠팡 사태 악용 피싱 주의 대국민 경보가 발령됐죠. 키사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성 앱을 유포하는 서버의 위치를 추적해서 차단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만든 가짜 쿠팡 홈페이지,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들의 주소를 찾아내서 접속을 차단한 겁니다. 해외에 있는 서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추적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키사는 국제보안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서버도 차단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 지역의 피싱 서버들이 하나둘씩 차단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대응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쿠팡 유출 사태가 공개된 다음 날 이미 전국적인 보안 대응 체계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스미싱 문자 차단, 악성 서버 폐쇄, 대국민 경보 발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키사는 또한 카카오뱅크와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 체결된 이 협약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것이었죠. 키사가 그동안 축적한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문자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키사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 분석 기능과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분석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죠. 문자 내용과 링크 주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키사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는 2024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의심 문자를 신고하면 악성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이 서비스에는 그동안 수백만 건의 스미싱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새로운 스미싱 문자가 들어오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보안 대응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제사이버보안지수에서 한국은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죠.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나라는 단 46개국뿐입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이 5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죠. 역량 영역에서는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 지원 등을 평가합니다. 한국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함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협력 영역에서는 국가 간 사이버 보안 협력과 국제기구 참여 등을 평가하죠.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사이버 보안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건 오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에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정예 화이트 해커 등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팀은 미국 데프콘 국제 해킹 대회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데프콘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해킹 대회죠. 전 세계의 최고 해커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한국팀이 3년 연속 우승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또한 2023년 10월에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기업 협업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 보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영역에서는 침해 사고 대응기관의 역량, 사이버 훈련 참여,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키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죠. 원인 제거, 예방 컨설팅, 보안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 발생 즉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키사는 이렇게 신고된 침해 사고를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죠. 그리고 그 정보를 시타스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기업들과 공유합니다. 시타스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사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긴급 상황 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죠. 새로운 유형의 해킹 기법이 발견되면 몇 분 안에 전국의 모든 회원사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죠.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핵더 챌린지 플랫폼을 통해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발견되면 몇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해외 보안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대응 속도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유럽의 한 사이버 보안 연구기관은 한국의 보안 대응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국가 단위 실시간 대응 체계는 유럽에는 없습니다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하는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각 나라마다 보안 체계가 다르고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앙집중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도 한국의 보안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독립적인 보안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통합 대응이 쉽지 않죠. 반면 한국은 키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쿠팡 사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쿠팡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죠. 물론 스미싱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한 경보 발령과 홍보 덕분에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통합대응단은 통신 3사와 협력해서 의심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했습니다. 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의심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키사,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서 피해 최소화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카드 사칭 결합형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접근한 뒤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죠. 사기범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감염, 여부 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악성 앱이 설치되면 실제로 휴대전화 조작이 가능해지죠. 금융 앱을 열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런 수법들이 대중에게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홍보됐죠. 키사는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식 주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휴대전화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만 입력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증번호는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인증번호를 빼내서 피해자 명의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기 때문이죠. 키사는 또한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크웹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입니다.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공간이죠. 키사는 다크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출된 쿠팡 고객 정보가 거래되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다크웹에서 쿠팡 고객 정보가 거래되는 게 발견되면 즉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보를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합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도 검거할 수 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쿠팡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보안 의식 덕분이었죠.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유출,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이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 기반 기술로 인식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과 대응,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보안, 산업과 융합,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죠.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스템과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공급망 위협 대응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악성 코드 탐지와 복원을 위한 보안 중앙 처리 장치 아키텍처 핵심 기술도 개발 중이죠. 고려대학교는 고신뢰 온디바이스 딥러닝, 가속기 설계를 위한 물리채널 기반 취약점, 검증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한 S범 자동생성 및 무결성 검증 기술도 개발 중이죠. S범은 소프트웨어 부품 목록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하는 문서죠. 이걸 통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랩, SK쉴더스, CQI, 이글루 코퍼레이션, 윈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들 기업은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랩은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최종 사용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악성 코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SK쉴더스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업 부문에서 2024년 3,88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5.9% 성장한 수치죠. 통합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CQI는 차세대 방화벽과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 장비죠.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의미합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량의 접속 요청을 보내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이죠. CQI의 시스템은 이런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지니언스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와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는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들을 통제하는 기술이죠. 보안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기기는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합니다. 파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문서나 데이터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기술을 개발하죠. 문서의 암호화와 접근 권한 설정을 통해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사이버 보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정보보안 산업 전체 매출은 4조 5,497억 원에 달했죠. 하지만 아직 해외 시장 진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출액은 1,52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중동 지역도 유망한 시장입니다. 산유국들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사이버 보안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죠. 한국의 선진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매우 엄격한 지역이죠.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영문 약자로 GDPR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다룰 때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죠.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의 높은 규제 기준도 충족할 수 있죠.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중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보안 시장이죠. 하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차별화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 클라우드 보안 같은 최신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죠. 제로 트러스트는 최근 주목받는 보안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보안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안전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외부 접근만 차단했죠.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접근 시도를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어도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매번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의 위치, 사용 기기, 접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상적인 접근인지 판단하죠. 이런 방식은 내부자 공격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쿠팡 사태도 내부자의 의한 정보 유출로 추정되고 있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이 대표적이죠. SGA 솔루션즈는 3년 연속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클라우드 보안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체 서버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는 편리하지만 보안 위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높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이 뚫리면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기술은 이런 위험을 방지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접근을 통제하죠. 이상한 접근 시도가 있으면 즉시 탐지해서 차단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알랩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SK쉴더스도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안도 새로운 화두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피싱 공격은 2024년에 703%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피싱 메일을 작성하기 때문이죠.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 최근 업무 내용까지 반영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메일을 만듭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보안 위협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이죠. 이걸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서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수법도 나타났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키사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를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죠. 안내서는 개발 단계, 서비스 제공 단계, 이용자 단계로 나눠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다루죠. 모델 탈취나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제시합니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지침을 담았습니다. 서비스 이상행위 탐지, API 및 인터페이스 보안, 백업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자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실천적 보안 수칙을 담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고 출력 결과를 반드시 검증하라는 내용이죠. 이 안내서는 글로벌 표준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분석해서 반영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모델은 물론 해외 인공지능 모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죠. 한국의 보안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키사는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전문 지식 없이도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죠.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보안 패치를 개발해도 사용자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여전히 해킹 위협에 노출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패치 개발과 배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죠.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서비스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존 백신 사용자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패치가 필요하면 알림을 띄우죠. 사용자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패치가 설치됩니다. 현재 4개 업체의 백신 프로그램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카인터넷의 엠프로텍트 온라인 시큐리티, SGAPS의 바이러스 체이서, 엑소스피어랩스의 엑소스피어, 에브리존의 터보클리너가 참여하고 있죠. 키사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2026년 1분기에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해킹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소프트웨어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추후 소프트웨어 제조사와 협의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죠. 지역정보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등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개소의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들도 고품질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쿠팡 사태 대응에서 드러났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정부는 단 하루 만에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스미싱 문자 차단, 악성 서버 폐쇄, 대국민 경보 발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죠. 그 결과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사한 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수개월 동안 혼란이 지속되고 엄청난 금전 피해가 발생하죠. 하지만 한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달성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얻어낸 성과라며 국제사회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사 이동근 디지털이 협대응본부장은 이번 보안 취약점 클리닝 서비스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일반 사용자가 손쉽게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신속한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 해독, 사물 인터넷 기기를 노린 공격 등 새로운 위협이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 실시간 대응 체계, 우수한 보안 인재들이 있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사이버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112나 118에 신고하세요. 키사의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신고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 최상위 등급, 데프콘 3년 연속 우승, 실시간 위협 대응 체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쿠팡 사태 대응은 그 기술력을 실전에서 보여준 사례였죠. 절대 피해 보상 신청하라는 문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안 기술을 믿으세요. 정부는 24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경각심과 정부의 기술력이 만나면 어떤 사이버 위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